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0일 도쿄에서 148명, 카나가와 64명, 사이타마 42명, 치바 39명, 오사카 62명, 아이치 36명, 후쿠오카 8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8,088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8,80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 4명, 도쿄 2명, 오카야마, 토야마, 치바, 오키나와, 아이치, 교토, 후쿠오카, 오사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286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29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4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8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78명으로 전체 약 53%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39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4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5명, 직장 내 감염이 7명, 시설과 유흥과 관련 감염이 각각 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60대와 70대 남성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34명, 입원 환자는 52명 늘어난 139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717명, 누적 사망자 수는 36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한 후 포스트 아베를 향한 후보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아베를 완강히 부인하던 스가 관방장관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스가 씨는 29일 밤 스가 씨의 출마를 기대하는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담의 참석자에 따르면 스가 씨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회답하였으며 스가 씨가 출마의 의향을 굳혔다고 생각한 니카이파는 스가 씨를 지지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PCR を徹底すること、きちんとした司令塔を作ること、そして 30일 시가연의 강연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재 선거에서 내세울 정책 만들기와 본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시바 씨는 스가 관방장관의 출마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それはいい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信頼する方ですので。 그리고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30일 오후 5시경 총재 선거에 열쇠를 쥐고 있는 나소 부총리와 회담하였으며 이 회담에서는 출마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総裁選挙に挑戦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どんなルールであってもこれはしっかりと挑戦をしていきたいと。 또한 키시다 씨는 당내 최대 파벌이며 아베 총리의 파벌이기도 한 호소다파의 회장 호소다 전 간사장과 회담을 가지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この総裁選挙のプロセスがどういう選び方になるのかというところもしっかり見ながら皆さんと相談して決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코노타로 방위상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河野さんが出れば河野さんを応援します.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자신은 입후보하지 않고 코노 씨가 입후보한다면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아베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총재 선거의 형식을 둘러싼 대립입니다. 관례대로라면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 전체 투표가 이루어지지만 긴급의 경우는 당원 투표는 생략하고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연 대표 각 3명의 투표로만 실시됩니다. 대중이나 지방표가 강한 이시바 씨와 코노 씨에게는 전체 당원 투표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党員一人一人を大事にする自民党でありたい。国会議員のための自民党ではない。しっかり世の中の意見、党員の皆さんの意見を反映するそういう選び方が私は一番望ましいと思います. 젊은 유지들은 당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서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30일 오후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한 당직자는 이번에는 당원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달 14일 총재 선거와 17일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 선출을 하는 일정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투표 방식을 두고 당내의 논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교도통신사가 29일과 30일에 걸쳐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차기 총리로 누가 적합할까라는 질문에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34.3%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4.3%,
코노타로 방위상이 13.6% 순이었습니다. 4위 이하로는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10.1%,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이 7.5% 순이며 모른다와 무응답은 15.1%였습니다. 차기 총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리더십이 25.7%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에게의 설명 능력이 25.4%, 성실함과 겸손이 21.3% 순이었습니다. 새 내각이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이 72.9%, 경기 고용이 32.1%, 연금 의료 개요가 19.2%로 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임기인 중의원 의원의 해산 총선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또는 가까운 시기가 51.8%로 가장 높았으며 최대한 빨리가 17.6%, 금년 중이 15.6%, 내년 상반기가 11.6%로 조기 예산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퇴진 표명 시기에 대해 다수인 58.6%가 적절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25.3%는 너무 늦었다, 12.7%는 너무 빨랐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후에 내각 지지율은 56.9%를 기록해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의 조사와 비교해 20.9%포인트나 급등하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또한 자민당을 선택한 응답이 45.8%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12.9%포인트 뛰는 등 자민당 지지율도 역시 아베 총리 사임을 계기로 치솟았습니다. 한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10.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급히 여론조사를 하는 감을 부정할 수 없다. 어쨌든 언론이 이시바 씨를 밀기에 의문을 갖게 된다. 언론에게 있어서 이시바 총리의 탄생은 어떤 맛일까? 언론에 짜증날 정도의 이시바 밀기, 뭔가 언론의 여론 유도에 따른 의혹을 연상시킨다. 이미 제1교포에 좌지우지된 한중에 유리한 총리를 만들자라고 한 건 아닌지. 내 주변에서 차기 총리는 이시바 씨가 적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절대 싫다고 말하는 쪽이 압도적이다. 교도통신사는 이상한 것 아닌가? 결국 이시바 씨 인기는 없는 듯하지만 왜 미디어는 반합의 보도에서 이시바 밀기, 뭔가 흑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무서운 정보 조작이 있다면 아베 씨, 아소 씨 힘을 갖고 있어주길 바란다. 이시바 씨가 되면 일본은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지지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씨의 무엇이 좋은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여론조사와는 달리 댓글은 이시바 씨에게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야후에서 실시 중인 차기 총리에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데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등의 강경 발언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가를 올리고 있는 코노타로 방위상이 34만 8,316명, 6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14.5%, 3위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0%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의 여론조사와 인터넷 댓글 및 여론조사에서 극명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 데는 조사의 매체에 따른 응답자층이 다른 이유로 보입니다. 인터넷 조사나 댓글의 경우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아 안보에 대한 강경한 반응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 매체를 잘 활용하여 발신력을 높이고 있는 코노타로 방위상이 좋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포스트 아베에 대해 세습 의원이 아닌 후보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今名前の挙がった方みんな世襲なんですよ、まあ私も世襲じゃないだけにですね、世襲じゃない方が自民党の中でもちゃんと仕事ができるような日本であってほしいなと外側の人間ですが思います。 또 에다노 대표는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정책에 대해 크게 떨어진 소비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양호시설이나 보육교사 등 인력 부족으로 저임금인 직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합당신당의 집행부에 대해 이 사람들이라면 안심이다라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도쿄 내리마구에 위치한 유원지 토시마엔이 31일로 94년의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일요일이 된 30일 원내는 폐원을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 유원지는 타이쇼 15년인 1926년에 개장한 긴 역사를 가진 유원지입니다. 마지막 일요일인 30일 토시마엔에는 오전 8시부터 입구에 많은 행렬이 이어졌으며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전에 개장하였습니다. 원내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면서 특히 수영장이나 2010년에 기계유산으로 인정된 카르셀 엘도라도라는 회전목마가 인기였습니다. 또 폐원 전 원내에서는 토시마엔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도 열려 많은 사람들이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토시마엔은 31일 오후 8시부터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고 폐원 세레모니가 진행되어 94년의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토시마엔의 부지는 토지 소유주인 세이브철도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인기 영화와 소설인 해리포터의 테마파크 공원으로 2023년 전반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독특한 방식의 전국 고교 사격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출전 선수가 각각의 지역의 사격장에서 경기를 하고 원격으로 득점을 겨루는 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대회는 인터넷상에서도 공개되었으며 인터넷 화면에서는 선수들의 쏘는 모습 외에도 표적과 최신의 득점 선수의 이름과 순위 등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중 표적의 화면에선 선수가 총을 겨누고 발사할 때까지 조준의 움직임을 쫓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어느 타이밍에 발사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우승한 모리타 선수는 중계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둘러싸여 긴장하였지만 총과 간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에도 대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얘기하였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협회는 원격으로의 과제를 검증하고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에서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젊은 남녀의 공동생활을 밀착하는 인터넷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던 한 여성이 악플의 영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키나리 메리지에 출연하던 하마사키 마리아 씨가 지난 26일 도쿄 미나토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마사키 씨는 지금까지 다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매일 SNS 등에 기고하고 있었지만 올해 4월경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것 등에 대해서 비난 댓글이 잇따라 올라온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때 글을 남긴 사람과 인터넷에서 말다툼까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송 제작사 측은 현재 상황을 확인 중에 있으며 하마사키 씨의 사망으로 방영을 취소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는 후지TV의 리얼리티쇼 테라스하우스에 출연하던 여성 프로레슬러 키무라 하나 씨가 악플에 시달리던 중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플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